자,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가겠습니다. 내용은 다 대부분 아는 내용일 거야. 지겹도록 이거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가 돼야 돼. 저런 게 있었지? 하면은 좀 위험해요. 이번에 잘 채워야 되고 하나씩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배웠죠. 60분법으로 뭐 1도, 2도, 30도, 90도 하던 걸 우리가 따라하세요. 호도법. 호도법이라고 하고요.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각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따라하세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이 길이의 비율로 각을 왜? 이거 나왔는데. 안 나눠줬어? 나눠주세요. 땡큐.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길이의 비율로 표현하기를 했고 60분법일 때는 단 위에 동그라미 조그맣게 써놓고 도 이렇게 불렀죠? 얘는 길이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위를 생략하기도 하고 굳이 단위를 쓰고 싶다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썼었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60분법이 60도다. 그럼 호도법으로는 몇 라디안이다. 이걸 바로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바꾸는 기준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를 이용해서 60도가 궁금하면 양변에 3을 나눠버리면 되죠.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90도가 궁금하면 2를 나누면 되고요. 270도가 궁금하면 2분의 3 곱해주면 되고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 생각해서 외우면 되고 참고로 여기 보세요. 해봐. 0부터 180까지 30도, 45도 정수배 있는데 내가 다 써놨죠? 이건 다 외우고 있어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보다 큰 각에서는 그냥 270도랑 360도 정도만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좀 계산을 하세요. 계산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 180도 평각이라고 하죠. 평각까지는 30도, 40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주로 헷갈리게 이거죠. 따라하세요.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몇 분의 파이? 이거 계산 실수 좀 긴장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오늘 조심을 하시고요.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정의를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장점도 있어요. 원래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 간단해졌어요. 호의 길이가. 따라하세요. L은 r 세타. 왜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세타의 정의 자체가 이거였잖아. 세타. 각은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이 길이비를 쓸게 해서 이거만 딱 넘긴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L은 r 세타. 그래서 우리가 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했다면 쉽게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부채꼴의 넓이도 공식을 유도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따라하세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여기서 r제곱이 r 세타죠? L이 r 세타라고 했으니까 따라하세요. 2분의 1 rl. 이렇게 두 개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신에 나오는 거긴 한데 부채꼴의 둘레, 이거 실수 안 하기 조심하세요. 부채꼴이라는 건 우리가 원의 일부분을 말을 하죠. 부채꼴의 둘레 그러면 r, l 이라고 하면은 이걸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2r 플러스 l. 그래서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까지 더한 게 둘레다. 이걸 실수 안 하게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뿔의 건넓이, 부채꼴 넓이, 최대, 반지름 길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내신 유형이니까 지금은 이건 크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 함수를 배우기 전에 삼각 B라는 걸 배우는데 삼각 B는 중학교 3학년, 지금 교육과정은 모르겠지만 예전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중3 내용이었고 따라하세요.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비,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삼각 B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사인은 이거죠. A, 빗변을 A, 밑변을 B, 높이 C라고 했을 때 사인은 따라하세요. A분의 C. 자, 빗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사인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빗변분의 밑변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게 뭐라고 불러요? 코사인.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에서 이게 x증가량분의 y증가량에서 기울기랑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길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삼각 B를 정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꼭 할 수 있어야 돼.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길이들을 이제 그 각과 한 길이로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중3 내용이에요. 여기가 빗변이 A나 높이는 그럼 따라하세요. A 사인 세타. 밑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대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중3 내용인데 너네가 이제 고3 넘어가면 이것까지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과 가는 친구들은 더 중요하고요. 자, 얘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얘까지는 기본이다. 밑변이 A다, 그럼 높이는 A 탄젠트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자, 아까 처음에 기본 내용에서는 빗변을 알 때 밑변을 구하려면 여기 빗변에다 코사인을 곱했잖아.
거꾸로 여기서는 밑변을 알 때 빗변을 거꾸로 구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을 거꾸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건 만약에 너네가 문제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A야, 세타야.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하더라? 헷갈리잖아요? L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얘네 둘이 쓰는 삼각비가 누가 있죠?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써버리면 돼요. L분의 A. 내가 알고 싶은 건 L이었죠? 넘기면 L은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혹시나 까먹었다 이렇게 유도를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각 B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고, 근데 삼각 B에서 멈추긴 좀 아쉬웠어. 왜냐? 따라하세요.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그럼 문제가 뭐냐? 이게 0도잖아? 그럼 삼각형이 깨져버려요. 그럼 삼각 B는 정의가 안 돼. 이게 만약 90도다? 이게 점점 커져서 삼각형이 터져버려서 정의가 안 돼요. 120도 당연히 정의 안 되고요. 230도 이런 거 정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좀 더 다양한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아보고 싶다 해서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한 게 삼각 함수예요. 자,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간에 일반각의 내용은 그냥 빼버렸어. 이게 수능 내용은 아니니까. 자, 삼각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따라하세요. 좌표로 정의. 우리 삼각 B는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 B를 이용했잖아. 삼각 함수는 길이 B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좌표로 정의. 좌표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좌표를 쓰느냐? 자, 원이 있고요. 중심에서 반직선을 그어. 그 원과의 교점이 생기겠죠? 그때 X좌표, Y좌표, 그리고 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삼각 B에서의 사인과 삼각 함수에서 사인이 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좀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삼각 함수는 삼각 B 내용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고 추가로 확장을 해야 돼서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직각삼각형을 그려. 우리가 삼각 B에서 사인을 말하면 따라하세요. 빗변분의 높이.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가 R분의 Y죠. 그리고 삼각 함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따라하세요. 반지름분의 Y좌표. Y좌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지만 쓸 때는 R분의 Y로 쓰되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반지름분의 Y좌표. Y좌표를 의미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반지름은 길이니까 양수죠? 근데 Y좌표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 좌표가 만약에 뭐 x1, y1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 알파 지금 180도를 넘어가는 각이죠? 이 각의 사인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반지름 R로 내가 놨죠? 그러면 얘는 사인값을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반지름분의 Y좌표. 그러니까 그럼 얘는 R분의 Y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각이 아니어도 삼각함수에 대한 값을 다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예각일 때를 기준으로 따라하세요. R분의 X좌표. 그러면 탄젠트는 내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뭐분의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기준으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해보니까요. 이 Y 좌표는 하고 쓰면은 이 R을 넘겨버리면 되죠? 그러면 Y 좌표는 따라서 Y 좌표는 R 사인 세타. 그럼 X 좌표는 한 뭐라 쓸 수 있대? R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따라하세요. 원 위점을 각으로 각으로 표현해서 X좌표와 Y좌표를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X는 X좌표는 R 코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죠? Y좌표는 R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죠? 그럼 만약에 이거 우리 이거 했던 거구나. 거기서 했지. 거기서 센 시단계였나요? 자일등급이었나요? 자일등급이었나?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뭐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콤마 2 플러스 뭐 2 사인 세타 뭐 이런 느낌이었나요? 그럼 얘는 2 코사인 2 사인 하면 반지름이 2인 원 위의 점을 의미하는데 그걸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원의 위의 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룰 때 기본 공식은 4개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탄젠트는 t, 사인은 s, 코사인은 c 이렇게 부를게요. 따라하세요. t는 c분의 s. 네, 이게 너무 많이 썼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1.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항상 1이 나오더라. 물론 각이 똑같을 때 얘기야. 각이 다르면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t 플러스 t분의 1은 sc분의 1. 이것도 나온다면 되게 특별한 모양이니까 얘는 좀 알아놓는 게 좋아.
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S 뿔마 C의 제곱은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1차 결합의 거듭제곱은 따라하세요. 1 뿔마 2SC. 여기서 이 공식들은 왜 외워두면 좋냐면 나중에 너네가 식을 변형을 해야 돼. 함수를 막 통일을 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게 SC, 사인과 코사인이 곱하기로 연결된 게 보인다? 그러면 이 공식 아니면 이 공식을 떠올려서 우리가 식을 변형해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까지 정확히 4개를 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갑시다. 따라하세요. T는 C분의 S. 네. 그다음 S제곱 플러스 T제곱은 1. 그다음 따라하세요. T 플러스 T분의 1은 SC분의 1. S 뿔마 C의 제곱은 1 뿔마 2SC. 이건 그냥 곱셈 공식 외우듯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고3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꼭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우리가 좌표를 정의했지만 매번 그러면 너무 위점에 극점을 구하는 건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좌표를 알고 있다? 그럼 좀 편하지. 근데 모를 때는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그냥 위에 거 안 하면 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사분면을 표현하는 얘기죠. 이건 지금 2분의 3파이, 2파이, 이게 360도, 270도니까 몇 사분면이라는 얘기예요? 4사분면 위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겨서 요 어딘가에 있는 그런 애일 거야. 세타가 이만큼 큰 각이겠죠? 이렇게 얘의 각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여기가요. 옆으로만 몇인지 모르겠어? 반지름 몇인지도 몰라요? 근데 사인 값을 알려줬어. 그럼 이거 막 원 반지름 정하고 좌표 구하고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편한 거였냐면요. 원 위점에서 바로 그냥 손의 발 X축에다 딱 내요. X축에 손을 발 내린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을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부호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라고 되겠죠? 따라하세요. 올사탄고 기억나나요? 올사탄고에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좌표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거 아직 설명 안 하고 넘어가. 맨날 나 이거 여기 설명할 때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분모는 무조건 양수죠? 분자는 Y좌표에 따라 부호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곳은 사인이 양수가 될 거고요. 이 아래 두 사분면은 Y좌표 음수니까 음수가 나올 거고. 코사인도 마찬가지. R분의 X 하면은 얘들은 코사인이 양수, 얘는 코사인 음수.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양수, 나머지는 음수. 그래서 우리가 5를 하면 이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다. 싸 하면 여기는 사인만 양수인 사분면, 나머지는 음수죠. 탄젠트만, 코사인만 양수인 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각삼각형의 삼각 B를 구하고 부호만 올사탄코로 결정을 해주면 그게 우리가 좌표를 이용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인 값이 5분의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길이를 5분의 3 이렇게 써주면 3대 4대 5니까 여기 4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실제 길이가 5랑 3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뭐 확대 축소는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바로 그려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구해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하면은 이 삼각 B로 코사인을 구하면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 근데 부호는 이게 올사탄코로 결정한다 그래서 플러스 5분의 4가 되고, 탄젠트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삼각 B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죠? 부호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따라하세요. 삼각함수 중 하나를 알면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요것만 딱 그림, 나머지는 그릴 필요 없어. 주황색 요것만 딱 그리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3사분면 이렇게 3사분면이라고 하고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3사분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나는 바로 요것만 그려요. 여기가 원점 X축, Y축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 하면 여기 몇이어야 되니? 2. x각이니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사인 세타는 하고 올사탄 여기 탄젠트만 양수 이렇게 써놓고, 그럼 사인은 음수일 테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한 다음 몇 분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코사인 세타는 하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해주고 2분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를 알면 직각삼각형 그리고 나머지를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요.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습관이 돼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수능에서 나온 건 너무너무 중요해. 되게 자주 써요. 물론 킬러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쉬운 4점, 어려운 3점짜리 풀 때 되게 자주 나오니까 따라하세요. 삼각함수 중 하나를 알면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나머지를 구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를 알면 직각삼각형 바로 그리고 나머지까지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이거랑 이 공식 4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따라하세요. t는 C분의 S.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이것도 이따 테스트 가야지. 읽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S 플러스 복부 동순이에요.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은 이 사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프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다 기억이 나죠? 그래서 너무 기본적이지만, 자, 봅시다. 일단 주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fx 플러스 p는 fx라는 식이 항상 성립하면, 이게 항등식이라면, 그럼 우리가 f라는 함수는 주기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f x 플러스 6은 fx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으면 따라하세요. fx는 주기함수. 그때 재환! 눈이 막 감기죠? 재환아! 이게 항상 성립하면 fx는 주기함수래. 알겠어? 근데 이 주기가 몇이야? 6이라고 해서 틀릴 수가 있는 거야. 6 아니야, 재환아? 6인 것 같은데, 그치? 아니에요. 이거 조심을 해야 돼. 자, 예시를 밑에 들어놨어요. 자, fx 플러스 p는 fx가 항상 성립할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되게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따라하세요. 가능한 최소의 양수. 그걸 주기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그림 그려놨는데 볼록볼록 하면 얘는 주기가 1인 애야. 근데 얘는 따라하세요. p의 주기성. 그래프가 p마다 반복된다. 따라주세요. 그래프가 p마다 반복된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1마다 반복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2마다 반복된다고 말을 해도 돼요. 그럼 얘는 이것도 성립해. 그 다음 얘가 3칸씩 보면은 그래프가 3마다 반복된다고 말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것도 함등식, 이것도 함등식, 이것도 함등식이야. 근데 여기서 1보다 작은 양수를 여기 넣었을 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최소의 양수 1이 주기다 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따라하세요. p의 주기성, p의 주기성을 띠는 주기함수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니까 이것도 그냥 경험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함수로 갑시다. 첫 번째 sin x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설명을 안 할게. 자, 얘는요, 주요 정보를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얘는 따라하세요. 중심축. 중심축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파도치듯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걸 우리가 따라하세요. 진동한다. 그리고 얼마나,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갔다가 얼마나 내려가나를 따라하세요. 진동폭. 줄여서 우리가 진폭이라고 부르게 돼요. 물리학 치근으로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축, 최대, 축, 최소, 축. 이걸 반복해서 그려주는 게 사인 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뭐 이 높이 차이 진동폭, 진동폭, 그리고 축과 만나는 점을 따라하세요. 대칭점. 얘는 얘 기준으로 대칭, 얘 기준으로 점대칭에서 점대칭에 기준되는 점, 그래서 대칭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얘는 대칭선도 되게 많아. 여기 기준으로 지금 좌우 대칭인 느낌으로 보이죠? 여기 기준 좌우 대칭인 느낌이 보이죠? 네가 어떻게 알아? 무조건 대칭이란 보장이 있어? 뒤에서 계산을 해보면 항상 대칭으로 나와서 지금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축, 최대, 축, 최소, 축 이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를 한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기는 따라하세요. 최대부터 최대, 또는 따라하세요. 최소부터 최소, 또는 이 축과의 교점부터 교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따라하세요. 축을 뚫고 올라갈 때부터 축을 뚫고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가 주기가 되니까 그건 실수 안 하게 좀 조심을 해주세요. 축과의 교점 2개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주기의 절반인 거죠. 주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지점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 자, 이 비율이 항상 유지가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평행이동 안 한 y는 sin x 그래프 0,0이고요. 여기 표시를 해줄까? 0,0 여기가 2분의 파이,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 여기서 지금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하면 이 한 조각당 몇 도야? 여기 0도, 여기 몇 도? 90도, 세 조각 냈을 때 한 조각당 몇 도? 따라하세요. 3분의 1 지점에서
절반만큼 올라간다. 이 높이가 이 부분이 절반이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좀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이렇게. 자,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요. 얘가 뭐 실수배가 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평행이도 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된 애가 있었어요. 사인 함수의 일부분이래. 뭐 몇을 곱했는지 몇 사인 몇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 필요 없고 여기가 만약 5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11 이렇게 됐었어. 그런 다음에 이 중간 지점 함에 더하면 16이니까 중간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7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16이었다 쳐보세요. 그때 높이가 8인 지점은 어디였을까를 물어보면 따라하세요. 3분의 1 지점에서 절반만큼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나눴을 때 절반 올라갔다? 왜냐면 여기 중간 지점이잖아요. 절반 올라갔다? 3분의 1 지점이었구나.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몇이니? 9. 그게 세 조각이니까 한 조각당 몇이야? 그럼 여기다가 x좌표 몇이었겠어? 이렇게 해서 비율 유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높이에 상관없이 비율 유지되니까 3분의 1 지점에서 절반만큼 올라가는 건 알고 있으면 좋겠죠. 반대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3분의 1 지점에서 요만큼 대칭이니까 그래서 1선면 때 기준으로 외우는 건 좀 편하겠지? 그래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외에는 뭐 따로 더 말할 거 없을 것 같네. 자, 그래서 정의역은 뭐 이렇게 되고요. 뭐 모든 실수 전체 집합. 시역은 마이너스 1 이하의 모든 실수. 대칭성은 뭐 기함수 뭐 이런 건 기억나죠? 점대칭, 대칭점 되게 많다 그랬죠? n파이마다 대칭점.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n파이마다 계속 선대칭, 대칭선이 계속 나와요. 주기 t. 주기는 그냥 미지수로 표현한다면 p 이렇게 쓰시고요. 따라하세요. 낯선 삼각함수를 만나면 주기부터 판단한다. 네, 그거부터 무조건 쓰니까 p. 낯선 삼각함수 나왔다? p는 하고 그냥 바로 써버리세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진동권이에요. 자, 이거 기억해두세요. sin x의 기본 개형이야. 이 물결로 한번 중심축이죠? 따라하세요. 축, 최대, 축, 최소, 축. 이렇게 되는 그래프 개형인 거 많이 봤으니까 오랜만에 보면 이제 좀 기억이 나겠죠? 자, 그래서 너네가 결국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자, 앞에 x 앞에 b가 곱해지고요. sin 앞에 a가 곱해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c 플러스 b가 평행이동을 한 거겠죠?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따라하세요. 평행이동.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절대값.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너네가 이제 고3이니까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y는 a sin x 이렇게 되면요. y는 sin 뭐 bx 이렇게 되면요. 이때 이 a랑 이 b의 역할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놓으면 조금 편하거든. 자, 얘 그래프를 볼까요? 일단 여기는 2로 내가 맞춰볼게. 2로 맞춰볼게. 이 x 앞에 개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참고로 이거는 삼각함수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함수 다 공통이야. 뭐 원방도 마찬가지고 도형의 방정식 다 마찬가지고 직선도 마찬가지고. 자, 얘는 그래프가요. 주기 판단을 이제 해야겠죠. 한 주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공식 기억나나요? 주기 따라하세요. p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또는 따라하세요. p는 절대값 b분의 원래 주기. 이 b는 이제 x의 개수인 거죠. 절대값 x 개수분의 원래 주기. 사인이니까 2파이가 되는 건데 지금 p가 2죠? b가 2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원래 0부터 2파이까지가 한 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얘는 0부터 파이까지만 가도 한 주기가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따라하세요. x축 방향 2배 압축. 이렇게 2배 압축을 시키는 거야. 이 x의 앞에 2가 곱해졌다? 2배로 압축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y 앞에 2가 곱해졌다? 어떤 의미가 될까? y축 방향으로 2배를 뭐해라? 압축해라. 확인해보면 얘를 넘기며 마이너스하고 써야 되지. 양함수는 2분의 이렇게 해서 압축한 거랑 똑같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것도 너네가 좀 알아놓으면 편해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놓으시고요. 저쪽에 나와있죠? 주기 따라하세요.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공식으로 다 외워놔야겠지? 진동폭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진동폭은 양수로 써야 돼서 절대값 a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작동하는 방법을 말하면 자, 예를 들면
예시를 하나 하면서 작성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얘들아 너네가 이제 처음 배울 때 내가 이렇게 야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너네가 만약에 충분히 잘 그릴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무조건 요거대로 하진 않아. 내 꼴릴 대로 그냥 막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좋아서 정해놓은 거고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좀 헷갈린다? 이렇게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볼 게 이런 거예요. 오늘 테스트 볼 게. 뭐 이런 걸 그려라 라고 하면 책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낯선 삼각함수를 만나면 주기부터 판단. 그래서 작도하는 방법은 1번 그러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는 다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주기 판단. 주기 판단이 제일 먼저야. 그럼 따라하세요. P는 바로 써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절대값 3분의 사인의 원래 주기인 이렇게 되니까 아 주기가 3분의 2파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요 지점을 작도를 할 건데 사인 코사인 주요 지점을 따라하세요. 양끝점 그 중심축 있죠? 중심축의 양끝을 내가 그릴 거야. 제일 기본 그래프가 0부터 주기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0부터 2파이였죠? 얘는 주기가 줄어들어 이렇게 압축됐어. 따라하세요. 0부터 3분의 2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주기가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0이고요. 여기 3분의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거든? 근데 얘 무슨 이동을 해버렸어요. 평행이동 해버렸죠. 그래서 얘랑 얘를 그리신 말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린 다음에 바로 평행이동을 해버리세요. 자 오른쪽 위에 몇만큼 갔다 그랬어? 2분의 파이면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요 정도로 대충 해놓을게. 이렇게 가고 위로도 얼마큼 갔대요? 1만큼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중심축의 양끝 이렇게 한 주기에 기본 한 주기에 양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양끝점 표시까지 끝났어. 그다음 개형 판단을 하는데 여기 앞에 x 앞에 마이너스 사인 앞에 마이너스 하면 뒤집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이건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봐봐. 야, y는 사인 x가 있었어. 내가 이걸 x축 대칭을 했다. 따라서 x축 대칭을 하면 y의 부호를 반대로 그럼 이제 마이너스 y는 하고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넘겨서 y는 하고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니까 사인의 부호가 사인 앞에 부호가 음수였다. 그러면 평행이동 하기 전에 언젠가 한번 뒤집었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y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니? 누구 부호 반대로? 네 그럼 이제 y는 사인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의 부호 개수가 음수라면 언젠가 한번 대칭되는 상태로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뭐하건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주기 판단했었고요. 양끝점을 표시를 한 다음 이제 개형 판단하는데 사인 앞에 양수 x 개수도 양수 그리고 기본 개형을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요. 양끝점 사이를 4등분해 준 다음에 따라하세요. 축 최대 축 그 다음 뭐야? 최소 그 다음 축 여기 진동폭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높이가 1이 차이 나는 거였죠?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실제 테스트 볼 땐 여기다가 뭐 이런 걸 하겠죠? 뭐 이런 걸 하겠죠? 이러면 좀 쉽고요. 좀 귀찮게 하려면은 이렇게 내버릴 수도 있겠죠? 절대값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겠지? 좀 더 귀찮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여기다가 뭐 절대값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꼴릴 대로 하겠죠? 뭐라도 다 그릴 수 있으면 돼.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 작도 방법 할 줄 알고 절대값 다룰 줄 알고 도형의 이동 다룰 줄 알고 그거 하면 나머지 다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갑시다. 따라하세요. 주기 판단. 삼각함수는 다 공통이야. 낯선 거 봤다 무조건 주기 판단. 따라서 P는 절대값 B분의 원래 주기. 자 그 다음 따라서 양끝점 표시. 사인 코사인은 그 중심축의 양끝점부터 표시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개형 판단은 부호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막 애들 테스트 보기 전에 예시를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야. 봐봐. y는 하나만 더 그려보고 갑시다. 너네 실제로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그려진 거면 내가 뽑아줄 거야. 거기다 너네 테스트를 볼 거예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해봅시다. 자 낯선 삼각함수 너네가 그리고 싶다. 뭐부터 해야 돼요? 주기 판단 따라서 P는 뭐분의 절대값 2니까 그냥 2라 써도 될까? 근데 검산을 하려면
이렇게 쓰는 습관 들이는 게 아, 나 절대값도 잘 썼구나 하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원래 주기 2파이 이렇게 되니까 아, 주기가 파이구나 생각을 하고 자, 2번이 뭐 표시하는 거였죠? 중심축의 양끝점 표시하라 그랬죠? 양끝점이 따라하세요. 0부터 주기까지. 원래 평행이동 안 했다면 몇부터 몇이었어야 돼? 0부터 파이까지였어야 되죠? 근데 평행이동을 했어.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해서 틀려요. 뭐야? 묶어줘야지. 그럼 x 플러스 뭐로 바꿨어야 돼? 이렇게 됐으니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나온 거 썼어야 돼. 위로 얼만큼? 3만큼. 그럼 따라서 0부터 파이. 그러면 x좌표가 몇부터 몇이 되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로 얼만큼? 그러면 얘 바로 이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좌표 표시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콤마 3 여기 6분의 5파이 콤마 3 이렇게 해서 그래프 저기다가 잘 찍어주면 되겠죠? 얘가 어딘지 찾아가지고 그다음 중심축 그리고요 중심축을 4등분한 다음에 개형 판단 자 x 앞에 계수 양수죠 y 앞에 계수만 음수죠 위아래를 한번 뒤집었다는 얘기야 원래는 축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최대 근데 얘 뒤집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축? 최소 근데 지금 진동폭이 얘 절대값 씌운 게 진동폭이죠? 마이너스 2네 진동폭은 2 이만큼 내려가니까 3에서 이만큼 내려가니까 몇 가지 내려갔어야 돼? 1까지 내려가면 x축 이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주기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묶어주는 거 조심하세요. 시험 때 이거 하면 바로 틀리겠지? 참고로 이거 옛날에 막 예비 고2 애들 테스트 보면 애들 막 12시까지 제 시험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러진 않겠죠? 우리 했던 거니까 몇 번 하면 다 하겠지? 자, 코사인은 이거 알 테니까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따라하세요. 사인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 하면 이렇게 돼요. 왜요 하면 그냥 각변환 해보면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최대, 축, 최소, 축, 최대 이렇게 되는 거랑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아까는 사인이 0,0에서 출발해서 따라서 사인은 기함수 얘는 여기 1에서 출발해서 좌우 대칭 선에 딱 걸쳐 있잖아요.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 이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대칭점, 대칭점 이런 것들은 똑같고 정의역, 치역, 대칭성, 주기, 진폭 알파 아니고 기본경 아까 말했죠? 최대축, 최소축, 최대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도 똑같고요. 진폭도 똑같고요. 평행이동 관계라서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이건 안 할게요.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요, 아까 사인이 주기의 양끝점을 기준으로 했다면, 얘는요, 이 기본 한 주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로 나는 기본 한 주기로 생각을 하고, 0,0이 지나는 얘는 기함수인데, 따라서 증가, 이렇게 그려지고, 약간 이거 3차 함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겼죠? 그런 느낌으로 그리면 돼. 그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고, 얘는 점근선이 존재해요. 왜냐면, 이 점이가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이렇게 점이 이동해서 여기 딱 도착하면 x좌표가 몇이 돼버려요?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발산해버려. 발산하고 딱 0일 때는 정의가 아예 되지 않고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하는 거고요. 자, 기본 한 주기를 그려라 그러면 점근선 그 중간에 대칭점 그 다음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기억이 나니? 자, 탄젠트 그래프는요 주기는 파이였고요. 점근선은 따라하세요. 2분의 파이일 때부터 파이마다 나온다. 그래서 n 플러스 n 파이 이렇게 되면 파이마다 나온다는 뜻인 거죠. 참고로 이 대칭점을 말하려면은 여기 이 대칭점 그래프 위에 점 대칭점도 있지만 이 점근선과의 이 x축의 교점 여기도 선대칭이에요. 이렇게 선대칭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대칭점이 얘기도 하지만 얘도 점대칭이니까 대칭점이니까 그것도 좀 알아놓는 거 좋고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따라하세요. 주기는 점근선의 간격 점근선 2개 나온다면 주기가 바로 보여야 돼. 이런 것까지 좀 하는 거 기억나니? 자 그래서 기본 개형은 이거예요. 이렇게 점근선 2개 그려놓고 3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대칭점 찍고 자 그래서 결국은 테스트를 볼 건 이거죠. 지금 예시를 그냥 바로 들어서 해볼까? y는 종민 아무렇게나 숫자만 붙여보세요. 3
탄젠트 2x 얼마 뭐할까? 플러스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얼마? 마이너스 몇? 2?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그냥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절대값 하는 거 그냥 그거 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자, 낯선 삼각함수를 만났어. 뭐부터 판단하래요? 주의 판단. 그럼 뭐는 하고 쓰는 얘기야? P는 따라하세요. P는 절대값 B분의 원래 주기. 탄젠트는 아까 원래 주기를 말을 안 하고 넘어갔네. 원래 주기가 N 파이였죠.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였어, 그래프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뭐분의 절대값 2분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는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구나. 그럼 나한테 작도해라라고 하잖아? 얘는 양끝점이 아니라 뭐를 표시하래요? 점근선을 먼저 해. 걔네들 중간에 무슨 점이 있다고요? 대칭점 표시한 다음에 이제 개형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점근선이 아까 기억나니? 대칭점 이렇게 있고요. 점근선, 점근선 있잖아? 따라하세요. 주기는 점근선의 간격. 그럼 대칭점을 기준으로 반주기 이렇게 떨어진 거 맞아요? 이게 반주기란 말이야. 2분의 P란 말이야. 2분의 P, 2분의 P. 자, 지금 주기가 몇 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니까 얘 그래프는 대칭점으로부터 점근선이 얼만큼씩 떨어졌겠어? 4분의 파이 떨어졌겠죠? 왜? 주기가 2분의 파이인데 주기 절반 떨어져 있다며, 대칭점에서.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평행이동 안 했다고 쳐봐? 0,0에서 점근선이 어디랑 어디 생긴 거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다음 플러스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그거를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이거 묶어주고 시작해야 되죠? 2하고 x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묶어준다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거 거지 같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어느 쪽으로 얼만큼? 왼쪽으로 몇 분의 파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니까 좀 숫자 귀찮긴 하지만 그려줍시다. 그럼 얘는 원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였거든? 쓸게요 그냥. 근데 왼쪽으로 얼만큼 더 갔어? 6분의 파이. 얘는 그럼 4분의 파이였는데 왼쪽으로 얼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계산해볼까? 이거 12분의 하면은 마3 마3 마이?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나요? 같이 계산을 못하겠어. 이거는 12분의 3, 12분의 2, 그러면 12분의 4 이렇게 되나요? 정확히는 점근선은 수직 점근선이니까 x는 하는 게 낫고요. x는 이렇게 되고, 대칭점은 원래 0,0인데 평행이동 시켜놨죠? 근데 그걸 위로 아래로 얼만큼 내렸대 또? 마이니까 원래 0,0이었으니까 평행이동은 그대로 옮겨지겠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x의 계수 양수, 탄젠트의 계수 양수니까 기본 개형 그대로 그리면 돼요. 증가하는 3차 함수처럼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프의 천장 탄젠트의 3 얘를 딱히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점근선의 방정식, 와, 이거 너 이거 수원 다 기억나요? 이거 너 어떻게 하냐고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봐봐. 점근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탄젠트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갈까요? 이 삼각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 방정식 아까 y는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x는 하고, 얘가 2분의 파이에서 n파이마다 나온다. 파이마다 나온다. 그래서 플러스 f 이렇게 쓴단 말이야. n은 정수 생략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가 요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놔도 괜찮아요. 그냥 탄젠트에 입력되는 값. 요 값이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2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거 풀어놓은 걸로 쓸게요. 이게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다. 해서 x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 넘기고 2로 나누고 하면 이제 x는 하고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거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다면 대칭점 0,0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간격으로 점근선 두 개가 나온다 그랬지? 그중에 난 오른쪽 거 하나만 딱 볼게. 자, 0,0이었어? 근데 거기서 얼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점근선이 나오니? 뭐의 절반? 주기의 절반만큼 떨어졌을 거야. 주기의 절반만큼이니까 그럼 봐봐. 주기 아까 구해놨죠?
2분의 파이. 그럼 이 간격은 몇 분의 파이겠어? 4분의 파이란 말이야. 근데 평행이동된 상태야. 원래 0, 여기 4분의 파이. 근데 지금 얼만큼 평행이동했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동했죠? 그럼 얘가 4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이렇게 가고 따라하세요. 주기마다 나온다. 플러스 n 한 다음에 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정사의 방정식 x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원리를 정확히 기억을 하면은 뭐 공식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바로 그냥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건 뭐란 거냐? 정근선 원래 두 개가 있었죠? 두 개? 오른쪽 정근선 따라서 오른쪽 정근선에서 주기마다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식을 작성해버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연아 잘 자면서 갑자기 지금 끄덕인다고? 네? 지금 갑자기 알겠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자 그래서 너네가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프 실제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잘린 그래프 다 그려야 돼. 이렇게 주기에 맞게 여러 개 반복되면 다 그려야 돼요. 잘못 그려서 만약에 막 간격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럼 바로 제시험이에요. 네. 제시험이니까 열심히 해주고요. 자 이거는 이따가 너네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다 했던 내용이에요. A, 뭐 B, C, D 이 미정계수들의 역할, 기하학적 의미들 여기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요거 당연히 내가 절대값 씌워도 되겠지. 자, 절대값은 너네 크게 3개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따라하세요. 전체의 절대값. 전체 절대값 하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였죠. 따라서 X축에서 적어 올린다. 적어 올려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얘부터 조금 이제 애들이 낯설어하기 시작해. 따라서 X에만 절대값. 그럼 이거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구간분할 해가지고 해도 돼. 구간분할 해도 돼. 근데 그럼 얘는 문제예요. 구간분할하고 Y로 나누면 어떻게 할 거야?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요. 공식으로 외워놓는 게 좋아 얘를. 따라서 X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따라서 X좌표 음수 부분 삭제. X좌표 음수니까 Y좌표 왼쪽 그래프 싹 다 날려버려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 허전하니까 오른쪽 부분 데칼코만 이렇게 찍어서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요. 따라서 X좌표 음수 부분 삭제. 데칼코만이. 이렇게 외우면 이제 절대값 Y를 쉽게 좀 다룰 수 있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Y좌표 음수 부분 삭제. 데칼코만이. 자, 그걸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sin X를요. 두 줄기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려놓고 겹쳐있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하나씩 다시 그려줄게. 야, Y는 절대값 sin X 하면은 이렇게 그냥 접어 올려진 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sin X 그래프는 볼록 할 거야. 그럼 이제 따라서 sin 코사인을 중심축에서 접어 올리면 주기가 어떻게 된대요? 절반이 돼요. 원래 2파인데 얘는 파이가 돼버리겠죠? 주기가 절반이 된다. 아무 데서나 접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디서 접어 올렸을 때만? 축에서 접어 올렸을 때만, 중심축에서 접어 올렸을 때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여기 있다. Y는 sin 절대값 X 하면 Y는 sin X에서 X에다 절대값 씌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X좌표 음수 부분 삭제. 그럼 이거 갖다 버려. 이거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럼 얘만 이렇게 남겠죠? 그럼 이쪽이 아예 없잖아요. 허전하니까 뭐 취해주라고요? 대갈코마니 해서 이렇게 찍으면 얘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얘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기함수가 아니게 돼버려요. 이쪽에서는 양수 부분에서는 주기성이 있거든. 음수 부분만 보면 주기성이 있거든. 근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지금 주기성이 깨져버려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Y에만 절대값. 요거 하면 이제 그래프가 끝나요. 끝나진 않네. 자, Y의 절대값 씌우면요. 에이씨, 맨날 깨지네. 내가 왜 이렇게 깨먹지? 자, Y에다가만 절대값 씌우는 거는 노란색으로 해야지. 절대값 Y는 sin X 이렇게 되면 따라서 Y좌표 음수 부분 삭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이 너무 허전해. 그러니까 뭐 해주라고요? 깔끔하게 얘랑 요렇게 얘랑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거 함수가 아니죠? 도형이 돼버린 거예요. 도형 함수가 아니야. 그래도 도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주로 이제 이런 게 삼각함수 아니어도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네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 못 그리면 문제 바로 못 푸는 거야. 평가원 기출에서도 우리가 자주 나오는 수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따라하세요. xy의 절대값. 이거 원래 x 플러스 y는 4라는 도형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취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1사분형을 먼저 그려요. 그리면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 좌표하기 4다?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x의 절대값을 씌웠다? 따라서 x좌표 음수 부분 삭제. 이거 없어져요. 이거 없어져요. 허전하니까 오른쪽 부분 요금 남았죠? 뭘 해주라고요? 여기서 달콤하니 이렇게 해서 나사 이렇게 딱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디에도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y에다가도 절대값 또 씌웠죠? 그럼 따라하세요. y좌표 음수 부분 삭제. 요것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허전하니까 뭐 해준다? 이렇게 데칼코마니 해서 정사각형 나오는 거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정사각형이 나오든 마른 뭐가 나오든 너네가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삼각함수 마찬가지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이제 삼각함수의 절대값 씌우는 거랑 뭐가 나오냐면은 미분 가능성이 같이 나와요. 삼각함수 미분에서 좌미는 우미 비교할 수도 있고 함수값이 원함수가 연속, 도함수가 극한 존재 해가지고 미분 가능성 알아보려면 이런 걸 그래프로도 미리 좀 부축해 알아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의고사 수능에 좀 종종 나오는 거예요. 자, 삼각함수 값을 구해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사인 한 다음에 17.5도 17.5도 이런 거 우리가 표 없으면 못 구하지. 이런 거 관련된 거 구하려고 나와요. 또는 사인 x 값이 1 되는 거 구해라. 그럼 우리가 그래프 딱 그린 다음에 1 되는 건 여기니까 여기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인 x 값이 3분의 1 되는 거 구해라. 그럼 그런 특수각은 없어. 못 구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특수각이 아닌 각을 구할 때. 그럼 우리가 표를 주는 게 아니면 그냥 그걸 직접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따라하세요. 대칭성과 평균값 을 무조건 이용하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 K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Y는 K, Y는 sin X와 Y는 K의 교점이 알파 베타다. X좌표가 알파 베타다라고 했을 때 알파 구해라. 못 구해. 그래서 구하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서 합은 평균의 2배. 얘네들 평균이 어디죠 지금? 요 대칭선. 얘의 2배. 여기가 지금 몇 분의 파이야? 2분의 3파이니까 그럼 얘네들 더 했으면 몇 파이가 돼야 된다. 해서 우리가 대칭성과 평균값 쓰는 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특수각이 아닌 각의 삼각함수값. 이거는 분명히 뭐를 말하는 거랑 뭐랑 뭘 이용하는 얘기야? 대칭성과 평균값. 대칭되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삼각함수 그래프 내용이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당구등식 하고 그다음 문제 좀 보고 테스트 보겠습니다.